네, 방송 두 번째 촬영합니다. 또 정신이 없네. 잠이 안 오니까 방송이 잘 안 돼. 방송이 잘 안 되고, 오늘 이야기는 방송이 좀 안 돼. 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려고, 원래를, 그니까 제 지금 방송이, 이번 방송은 장황하고 버벅거리는 방송일 가능성이 높고, 긴 방송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들으셔도 된다. 결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또 방송 듣는데 계속 힘이 들 수 있어. 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론이 없지 무슨 말 하고 싶나 이래 될 수 있어. 그래도 들어보겠다는 사람은 들어보든지 알아서 합시오. 예. 그러니까 어떤 컨클루전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벅거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까먹지 마십시오.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 얻고 싶어. 사실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한 5개 정도로 원래 장에 대해서 3개에서 5개 고민을 하고 있어. 이 사고의 과정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었어. 근데 한 3개월 전부터 12월부터는 이 고민들이 좀 많이 했었지. 그러다가 1월 달에 제가 1월 1일 날,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거야 라는 방송을 1월 1일 했다, 그자. 하고 나서, 그 상황이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거든. 현실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 이 상황이, 금리 인하는 못하는 이 상황이, 고금리인 상황이 주식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건가, 주식은 어떻게 될 건가를 그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결론이 아니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싶어. 결론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결론은 아직 몰라. 터니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갖고 있어. 그 시나리오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볼게. 하여튼 이 방송은 안 들어도 되겠지. 지금, 나갔다 치고, 지금 고금리, 어제에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생각하면, 금리 인하는 6월로 미뤄진다. 6월쯤 돼야 안 되겠나. 연기됐다 이 말이지. 작년 2월 2일부터 10월이 됐던 금리 인하의 이슈는 올해는 뭐라 했노. 1월 달에 3월에 금리 인하는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6월로 미뤄졌잖아. 그때 금리 인하를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지. 턴은 맞췄지. 그런데 지금 이슈가 그러고 또 뉴욕 연준 총재가 뭐라고 생각하면 조기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문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지금 터니 하고 있냐면, 지금 기존에도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단 말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증시가 꺾여야 돼. 증시가 꺾여야 되는데, 골 때리게도 있잖아. 미국 증시가 안 꺾여. 안 꺾이고, 이번에 엔비디아는 AI 뭐 그런 거잖아. 그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어. 골 때리는 상황이야,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인데,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이 있기 전에도 턴이 보기는 인플레이션을 안 꺾이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같이 지금 상승하는 거가 일종의 턴이 보기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거든. 거품이다 이거.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계속 진행돼. 공매도 하는 아들이 엔비디아의 공매도 때렸다가 박살났는 모양이라 내려간다에 걸었다가 거의 망했어. 내보니까 왜 그럴까? 엔비디아가 위로 쳐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숏헤지 물량도 나왔는 것 같아. 다시 사야 되지. 그 공매도가 그만큼 박살나면은
엔비디아를 해치로 다시 샀을 가능성이 높거든.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전체 증시가 상승을 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해. 코 같은 소리인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전 세계가 상승했다 이래 보는 게 맞겠지. 웃기는 상황이 일어났던 거야. 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점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 턴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높은데 엔비디아로 인한 증시의 전체적인 상승들이 결국은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리라고 봐. 다르게 보면 결국은 6월 금리 인하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렵다. 그게 턴의 결론이야. 6월 금리 인하도 어려워져. 이런 진행들이 계속되면은. 물론 중간에 뭐 박살이 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징후 사인이 안 보인단 말이다. 아예 안 보여. 특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턴이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뭐가 하면 이런 식의 진행들, 금리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증시는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디 될 건가? 이게 핵심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고민을 이미 하고 있어. 이 시나리오를 가져야만이 원래 우리나라 증시에 내가 대응을 잘하겠습니다는 거는 말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응을 해야 뭐 대응이라고 할까 아이가. 준비를 해야 대응을 하는 거 아이가. 준비를 하는데 무슨 대응을 하노. 그래서 코스피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이미 나눠놨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거지. 옛날에 어찌됐든 간에 또 딴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그런 대응들,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들이 필요해.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려고 있는데 오늘의 이 지점에서 결론은 금리 인하는 지금 어려운 쪽으로 자꾸 진행을 해. 그러니까 경기 위축이 온다든지 또는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주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사인이 전혀 없어. 없다. 올해에 지금 6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지점으로 턴이 보이거든. 이걸 갖고 주식에다가 시나리오 말고 우리나라 부동산에다가 딱 갖다 대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아나. 태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태영에서 요번에 법정 관리인지 워크아웃인지 몰라. 그런 거를 통한 다시 이제 뭐 회복하는 거, 리커버리 하는 그 부분이 진행이 원활히 될 거냐는 걸 보면 원활히 진행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지. 뭐 하나 듣겠나. 미국이 금리 인하를 6월에도 할 가능성이 없다 이래 보면은 요번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증시의 어떤 코스피의 결과들을 도출을 해내려고 지금 들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 안 해보면 또 설명병 생겼다. 태영의 거를 예를 들면 태영은 5월달까지 단기 차입금을 받아서 5월까지 운전자금으로 쓰라고 3천원인가 4천원까지 받았는데 턴이 6월이 돼도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없다는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맞아보면은 태은 5월달까지 금리로 해결이 안 돼. 그래 왜 되겠노? 또 여기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지. 만약에 금리 인하를 10월달까지도 뭐 한다 이래 되면 태은 계속 이 문제 질질 끌어야 되는 상황일 거야. 우리나라의 부동산들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지금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겠지. 계속 부도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프레딕트. 여기까지 됩니까? 코스피도 그런 예측들이 가능해지는 지점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야.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지금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는 너무 겁먹지 마. 턴이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도 하나 세워놨어.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이야기해 줄까.
이제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이제 코스피에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들 지금 핵심 뭐고 자 이제 턴이 뭐를 하려고 하노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전제가 이미 나오고 있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야 라는 것들이 지금 나와. 6월로 밀렸다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턴이 보기에는 6월 인하도 어렵다고 보여.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엔비디아가 시기에 졌다구로 계속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고금리에서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고금리고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미국 말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안 꺾이고 금리 인하는 죽어도 뭐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그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가 하면 이제 이 시나리오 여러 개 중에 한 개의 최고 나쁜 시나리오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믿지는 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 증시가 통제가 안 되고 진짜 막 더 올라보는 게라 엔비디아가 막 폭등을 해. 그러면서 증시가 벌게지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나 보는 거라. 아주 강렬한 상승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신호들이 계속 치받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 놓하면 금리 인하를 이제 이거는 최악이다.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안 돼 버리면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될랑 말랑 안 될랑 이지랄하고 있는데 잘마마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아주 이제 증시가 불붙어 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라 이래 때문에 해야 되는 하면 증시는 박살이나 아주 큰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야.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증시가 박살이나 뭐 해야 되냐. 우리나라 증시도 가쁘겠지.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가는 거 아이가. 완전히 경기 침체에 들어가 버린 거라. 공황급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렇게 왜 그러고 있거나 지금 미국에서 파월이 금리를 연준에서 통제 뭐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릴까가 진짜 걱정이야. 이 부분이 되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 근데 지금 이제 부분적인 사인들로 보면 일부 통제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고 엔비디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연준에서 통제 못하는 거지. 그거 왜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겠노.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의 이슈가 튀나보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야. 그거가 최악이야. 두 번째 최악은 뭐 하면 고금리를 계속 지금같이 유지를 하는 거지. 이거 죽으러 가는 거야. 이것도 요 시나리오도 따로 있어. 다 있거든 시나리오가. 이거는 추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그만하도록 할게요. 2월 24일 날 턴이 이 최종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점에서 그 decision 어떤 결정이 필요해.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려고 그 결정들을 보면은 결정들을 하는 과정을 참여하는 말이 자꾸 보이네. 미안. 현재 지점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될랑말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그 고금리 인하의 문제는 턴이 1월 1일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딱 했잖아. 그래 시불이 됐는데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6월에 금리 인하 또 뉴욕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는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 그래 하면 안 된다라는 뉴욕 연준 총장의 의견에 턴이 동의를 해. 그래 되면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라는 주식 상승이 계속된다면 6월 금리 인하도 턴이 보기에는 어렵다 보여. 우리나라는 이런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문제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들이 아주 높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 있어. 심각한 거지. 태형이 해결이 안 되듯이로.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었는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시나리오를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심하게 면밀하게 봐야 돼. 미국이 조정이 10%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조정이 갑자기 갑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래. 저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상승은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몇 프로가 올라갔는지 아직 저는 몰라. 사고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히 좋은 신호들이 기다리다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는 있어. 그거는 맞는데 그 이야기 말고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한 주식의 상승은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나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결국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나 해볼까 그래 싶어요.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해. 까먹지 마라잉. 엔비디아나 특정 미국 주식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 섹터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 엔비디아나 여러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지금같이 증시 전체를 상승을 시키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거고 혹은 극단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들이 일부 있단 말이다. 그리 되면 결국 그 상황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뉘앙스들을 계속 비추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특히 증시보다는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부동산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 아이가. 그래서 턴 같은 경우는 6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오래 가고 있어. 이 상황이.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다 이래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지. 하여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래 알아들으면 돼. 엔비디아로 인해가 주식이 올라가면 미국 주식 말이다. 금리 인하는 안 돼. 이래 생각하면 되겠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 알아들어. 예, 제가 오후에는 패치 기법을 하나 올리든지 뭐 그럴게요. 오늘은 그 코딩을 안 할 거니까. 제가 그리고 방송이 좀 장황했던 이유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사고방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상승으로 인한 주식 상승은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해. 야, 큰일 났다. 이러면 자꾸 맞물려 가고 있어. 참고의 끝.